네, 안녕하세요. 서산스타 로로쌤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최근에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35,800포인트 회복 시도 정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연속적으로 좀 쉬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살포시 이겨내려고 일단은 도전 한번 하는 모습입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이제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저점 매수세가 일부 들어왔었는데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 달성하고 살포시 쉬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에서 특이 동향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라는 것, 5천만 배럴 방출할 예정이고 이제 향후 원유 공급량 충분한 수준까지 늘려서 유가 하락을 유도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단독 행동이 아니라 중국이랑 영국, 인도, 일본, 한국도 전략 배출규를 방출하는 데 동참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 동향으로는 이렇게 유가 안정을 꾀한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증시인데, 자, 우리 증시 전일 약세 구간이었는데 이 코스피는 이제 3,000포인트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약합니다. 코스피는 역시나 코스피는 아직 약세 구간을 떨쳐내지 못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외국인들 수급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양호하다 정도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연말을 향해 가면서 이제 코스피 주식 매수는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선물만 살포시 조정하고 옵션 동향 살포시 조정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선물 만계약 매수하면서 좀 기대감을 모았었는데 어제 4천 계약, 오늘 3천 계약 정도 매도하면서 일부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는 다시 선물 매수를 좀 담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이 전두환 대통령 이제 별세 소식으로 해서 약세를 보였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통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계나 재계 쪽에서 거물급 인사가 이제 별세를 하게 되면 시장이 한 2%에서 3% 정도 약세를 보인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빠르면 하루 이틀, 늦어도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회복을 다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벌써 1020포인트 정도까지는 해주면서 장중에는 이제 아래쪽으로도 한 차례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아랫골이 길게 달면서 저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20포인트 다시 한번 회복해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금 강세 구간으로 접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차례 휴식 구간을 만드는 해프닝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되기 위해서는 양봉을 하나 더 그려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코스닥은 여전히 강세 구간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코스피는 아직까지 약세 구간이다라는 것. 이 큰 흐름만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도 지금 연말까지 해가지고는 그렇게까지 지금 서운한 이제 매매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슈 동향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의 신규 파운드리 라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셨던 상황이죠.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 한파 때문에라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해서 공장을 오스틴에다 증설하는 건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애리조나 같은 경우 이제 TSMC 쪽에서 이제 들어와 있고 해서 가장 가능성 높은 곳이 이제 테일러시다라는 거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그냥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4년 하반기에 양산할 예정이다. 총 투자 비용으로는 알고 계시는 대로 170억 불, 그러니까 약 20조 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발표 가지고는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강세로 돌아서 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는 정도, 이 정도 해준 정도까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장비주나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부 종목들에다가는 이제 훈풍을 불어 넣으면서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추세를 만들기 시작하는 움직임은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꾸준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추세적으로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움직임 정도는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2차 전지 산업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누구나 뭐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금 아직까지 전기차가 주변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내연기관 차가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뭐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LNF, 뭐 일진 머티리얼즈, 뭐 천도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뭐 강세를 보이고 뭐 동아기업이나 뭐 테이펙스 같은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리비안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 3월부터 차량 인도 소식에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뭐 미국에서 차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가장 비싼 업체가 아니냐라고 뭐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뭐 내년 3월이면 차량 인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연화성이라거나 아니면은 에코캡 그동안 뭐 리비안 관련주로 뭐 분류됐던 뭐 아니면은 우신 시스템 이런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씩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부각되면서 최근에 SK랑 SK 머티리얼즈 이제 합병 소식 나온 후에 뭐 양사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 연말 다가오고 하면서 은근슬쩍 SK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6만 원 구간을 살포시 회복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돌려 세울 이런 뭐 초기 단계 정도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받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최근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CGN이 오랜만에 또 강세를 한번 보였는데 그동안 너무 뭐 약세를 보였다 보니까 지금 뭐 13%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에 차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제 움직임이 조금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시젠, 뭐 휴마시스,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6% 올라왔는데 사실 뭐 크게 성에 차지는 않고 있습니다. 16,000원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19,500원을 돌파해줘야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뭐 강세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 또 뭐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도 이제 5만 원 이 구간을 유지해 주면은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이제 한번 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도약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에 뭐 랩지노믹스나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라는 거. 그래서 관련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조금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워낙 늘어나고 중증자가 늘어나면서 레키로나의 투여 범위 적용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약품이고 가장 뭐 안전성 측면에서는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내에서 이제 저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사용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질병청에서도 뭔가 좀 꺼려하는 모습을 받을 수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이제 뭐 범위를 좀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한다라고 하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G 장비주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빠르면은 이제 올해 말 4분기 정도 그리고 늦어도 뭐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대부분의 이제 상위권 이제 장비 업체들이 모두 이제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좋아질 거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제는 투자를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이제 버라이즌의 삼성전자의 이제 버라이즌 매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실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내려갈 곳이 없다. 이제는 좀 과하게 밀려 있다라는 저점에 대한 인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KMW는 42,500원 이 42,000원 구간대를 회복해 줘야지 강해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회복 시도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앞으로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KMW, 뭐 에이스테크, 솔리드, RFHRC 등등 뭐 이솔루션 이런 종목들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흐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 LG이노텍은 저희가 따로 영상도 수차례 제작해 드렸을 정도로 코스피 종목들 가운데 몇 안 되는 저희 마음에 드는 종목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영상 보셔도 뭐 샤프의 이 셧다운으로 이제 LG이노텍이 반사 수혜를 입고 아이폰 13 같은 경우도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언제나 뭐 혹평 나오고 하는데 혁신이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 뚜껑 열어보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항상 이제 전작 대비해서 판매량이 늘어난다라는 말씀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대로 이제 증명이 되면서 LG 노트에 이 18만 원 터치할 때 절호의 기회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18만 원 이후에 벌써 29만 원대, 30만 원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 최대 실적과 카메라 모듈 사업 호조, 아이폰 13의 이제 호조 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아이폰 13 관련주로 BH랑 이런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을 함께 같이 볼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들도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여기서 멈춰 있을 종목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I 첨단 소재입니다. 대만의 경쟁사가 이제 가격을 인상했죠. 그래서 PI 첨단 소재도 가격 인상이 본격화가 되면 내년 실적도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실어가지고 최근에 약세 구간을 다 이겨내고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 해서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고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